내가 만약 가짜라면 나는 어디까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 진세우는 그날 밤 혼자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던진 물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환하게 웃고 농담을 던졌지만 속으로는 정원과 주하늘의 대화를 떠올리며 혼란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는 여자가 정말 주영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러나 그 의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이미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차정원은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설렘 사이를 오갔습니다. 세운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벅참이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환희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살인자의 딸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눈총을 견뎌야 했던 정원에게 누군가가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재밌다,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해주는 건 꿈만 같았던 거죠. 한혜라는 세운의 청천벽력 같은 발언에 당황했습니다. 결혼을 서두르겠다는 세운의 말은 준비되지 않은 가족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석은 겉으로는 태연하게 받아넘겼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라면 이유가 있겠지. 말끝에 담긴 뉘앙스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혜라는 곧 정원을 불러내 조용히 집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머물 곳이다. 혜라는 건양가에 새로 꾸민 방을 열어보였습니다. 절제된 가구, 따뜻한 조명, 여유롭게 비워둔 수납 공간. 정원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방은 자신이 늘 꿈꿔왔던 안정감이었습니다. 찢겨진 집, 울음으로 가득한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혜라의 말 한마디는 마치 선택받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듯 했죠. 그러나 정원의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나는 차정원인데 여기서는 주영채다. 이 달콤한 순간이 오래 갈 리 없다. 주하늘은 그런 정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주친 하늘은 다짜고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영채가 아니잖아. 세운 앞에서 이렇게까지 속이는 게 맞는 거냐? 정원은 주춤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라도 숨 쉬고 싶다고요. 하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고 싶어서 거짓을 택하면 결국 내가 제일 크게 무너진다. 정원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당한 게 얼만데요. 내 디자인북, 내 이름, 내 기회 다 빼앗겼어요. 이번 한 번만큼은 나도 빼앗고 싶어요. 하늘은 말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이 단순한 욕심이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민은 변명이 안 돼. 언젠가 내 손으로 내 자신을 무너뜨릴 거다. 한편 공난숙은 이미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있다는 딸 영채와 연락은 끊긴 지 오래였고 그 사이 정원은 놀랍도록 매끄럽게 건양가의 일원처럼 행동했습니다. 패션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자연스럽게 어필했고 세운의 마음까지 얻었습니다. 난숙은 서류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에 우리 영채가 아니다. 결국 정원을 불러낸 난숙은 서슬 퍼런 눈빛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우리 집 딸 흉내를 내. 못 배운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간땡이가 붙었어? 정원은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건양과 인연은 이미 끊겼을 겁니다. 디자인도 제 거였고 회사도 제가 대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의 체면을 세운 것도 저예요. 오히려 저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난숙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늘 발로 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원이 이렇게 당당하게 맞설 줄은 몰랐던 겁니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사실을 밝히고 물러나겠습니다.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요. 순간 난숙은 머릿속으로 수많은 계산을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 정원을 몰아내면 세운과의 혼담은 산산이 부서지고 자신이 원했던 건양과의 연결고리는 끊어집니다. 차라리 지금은 지켜보는 게 낫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난숙은 결국 손을 거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일단 영채부터 데려와.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정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그녀도 모르게 정원의 거짓말에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원은 현관 앞에 놓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죠. 수아야, 엄마가 미안하다. 정원은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걸 보낸 거지? 왜 지금일까? 가슴속 비밀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결혼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로 보낸 사람들에게서 주영채의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난숙은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가짜가 진짜로 굳어져 버리겠어. 그녀는 정원에게 냉정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철저히 영채처럼 굴어. 빈틈 보이면 안 돼. 내가 넘어지면 나도 끝이야. 정원은 난숙의 태도를 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을 당장 끌어내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범처럼 굴고 있었으니까요. 이 거짓이 이제는 정원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난숙까지 함께 매달려 버린 것이죠. 그러나 세우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동안 내가 들어온 영채와는 다르다. 말투, 습관, 행동 모두 어딘가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세우는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결혼은 비즈니스다.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된다. 그런데 정원은 달랐습니다. 가진 배경보다 무너지지 않는 눈빛과 솔직한 태도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어. 나는 내가 직접 본 사람을 믿겠다. 이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정원에게 이미 깊이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이었죠. 정원은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세훈 씨, 언젠가 내 정체가 드러나면 당신은 날 지켜줄 수 있을까? 반면 하늘은 난숙에게 직언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세요. 결혼을 무효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지금은 그만둘 수 없어. 그녀는 영채가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책임을 정원에게 덮어씌울 계획이었습니다. 절친인 척 다가와서 우리를 속였다. 우리가 피해자다. 그렇게 꾸며낼 속셈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영채가 여전히 행방불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을 보내도 소식은 없고 결혼 날짜는 점점 다가왔습니다. 난숙은 속으로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며 버텼습니다. 한편 혜라는 정원의 눈빛에서 이상한 낯설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버린 딸 수아를 떠올리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부정할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지막 장면, 세우는 정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언젠가 꼭 내 편이 되어줘. 정원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절규했습니다. 내 편이 되려는 순간 당신 인생이 무너질 거예요.